이제 제일 중요한 네. 매도 팔아야지 결국 제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매수 버튼보다 더 네. 중요한 게 전 매도 버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 어떤 종목의 꼭지점을 알까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사고 팔고 할까요? 꼭 꼭지점에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소장님은 이 정도면 됐다 음. 싶을 때 빠실 것 같은데 그게 음. 어쨌든 남들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판단하고 네. 계시니까. 자, 일단 아까 제가 이제 뭐 좋은 종목 고르는 걸 이야기했죠. 네네네. 좋은 종목 중에 이제 수익 잘 나는 종목을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뭐 성장형 우량주, 또 뭐 실적 중심의 뭐 고배당주, 또 가치주 투자법 뭐 이런 종목 유형별로 제가 쭉 설명은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실적 전환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매도를 잘 하려면 일단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회사에 잘 알고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투자하면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맞아요. 네. 이 회사가 뭐 계속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좋아지는데 한 2년 지나면 3배 오를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한 20% 30% 수익 났는데 막 이게 또 떨어질까봐 그냥 무섭죠.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 저한테도 팔걸요. 30% 수익 나면은. 네. 근데 그건 이 회사의 잠재력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좀 뭐 기회 되면 할 텐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뭐 종목군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2년에 막 3배씩 이게 뭐 예를 들어 4년, 5년 더 내다 보면 이게 10배도 갈 수 있는 종목. 안 팔고 계속 갖고 아니 계신가요? 일부는 갖고 가는 거죠 계속. 근데 그러면 이런 잠재력, 이 회사의 어떤 전방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네. 쉽게 안 팔죠 그런 거는. 지난해 제가 샀던 종목 중에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바닥권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특수 보호 필름이라는 걸 이제 생산해서 납품하게 돼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나오면서 되게 흐름을 잘 탔어요. 가뜩이나 이제 실적도 좋고 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얘도 한 2년 안에 한 3배 수익 낼 걸 생각하고 투자를 했죠. 네. 근데 막 이제 폴더블 테마가 막 뜨거워지니까 2년 반이 아니라 한 6개월 만에 거의 뭐 270% 수익, 270%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가열됐다 싶어서 그때 네.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네.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랐을 때는 반반 전략이라는 걸 씁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은 계속 팔고. 보유하고 있고 절반은 팔고. 근데 이미 그 정도 가격이 올라버리면 절반만 팔아도 이미 원금은 충분히 다 당연하죠. 해소한 상태가 되고 네. 절반은 그냥 편하게 갖고 가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회사를 잘 알아야 그런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사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 네. 싸게 사야 됩니다. 제가 아까 실적 막 좋아진 기업들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적 좋아진 기업들 중에는 이미 주가가 예를 들어 실적이 뭐 한 50% 뛰었는데 주가가 한 70% 뛰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 대비 70%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전분기나 전년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한 뭐 50% 뛰었는데 뭐 주가는 뭐 70%막 뛰어 있다. 그런 건 이미 그 좋아진 실적이 주가에 다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큰 흐름에서 계속 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할 수 있으나 네. 뭐 싼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싼 가격이 아닐 수 있고 또 투자하기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같은 값이면 그런 것보다는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졌는데 주가는 별로 안 좋아진 거. 주가가 별로 안 좋아졌다는 거 몇 퍼센트 정도? 꼭 뭐 퍼센트가 있는 게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실적은 뭐 한 이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다랑 뭐 한 20% 정도만 뛰었어. 그러면 여전히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별로 안 뛴 거잖아요.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뛰어야 잘 반영됐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2배가 실적 증가 속도만큼 또는 실적 증가 속도를 상회해서 주가가 올라 있으면 그건 이미 실적이 증가한 거 이상으로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실적이 한 100% 증가했는데
주가는 뭐 한 20%밖에 안 뛰었어. 그럼 여전히 아직 실적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직 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드리면 그 제가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부터 이제 지켜보고 있던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최경영의 경제쇼 때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네네네. 이거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조금 새로운 기법의 어떤 이제 마케팅 대행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저 마케팅 기법이 되게 독특하고 또 수익성이 높아서 뭐 상장하기 전부터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상장할 때 기대감이 워낙 커서 실제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이제 초기에 너무 이제 높게 설정이 됐다가 계속 이제 떨어졌어요?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초기에는 좀 실적이 기대한 만큼 빨리 안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2만 막 7천 원인가 이렇게까지 시작했던 뭐 주가가 한때는 뭐 7천 원, 8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우와. 근데 이 회사가 좀 지나면서부터는 2018년 들어와서는 실적이 다시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뭐 분기별로 50%씩 막 좋아지고 이런 단계였거든요. 근데 주가는 여전히 7천 원, 8천 원 하던 게 9천 원, 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놀아요. 그러면 실적 좋아진 거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안 뛰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때 사는 거죠. 아. 이런 게 바로 이제 싸게 사는 거예요. 어. 실적 잘 나고 있는 좋은 종목인데 주가는 아직 별로 안 뛰었기 때문에 바닥권이고 여전히. 그러면 이런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올라간다 그러면 실적 증가폭이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고 그러는데 실적 성장폭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주식을 모르는 입장에서 7,000원에서 9,000원이 됐다면 되게 올랐다는 느낌. 예를 들어 7,500원이야. 그럼 내가 조금밖에 안 올랐다 생각할 수 있는데 9,000원이면 그래도 많이 근데 올랐네. 예를 들면 이렇게 실적이 그냥 정체돼 있는데 네. 얘가 7,500원이던 게 뭐 9,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오른 게 맞죠.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 실적이 막 예를 들어 100% 올랐는데 주가는 20%밖에 안 올랐으면 이건 안 오른 거죠. 좀 넓게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늘 주가라는 건 그냥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꾸 주가 흐름만 보고 이렇게 팔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니까 네.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실적이 이만큼 갔는데 주가는 요만큼밖에 안 가 있으면 이건 싼 거고요. 반면에 실적은 요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이만큼 날아가 있으면 거품. 기대감이 너무 많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단계에서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 떨어지죠.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판단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고를 때도 실적을 보고 고르는 거고 그 실적을 보고 고르지만 그 실적과 이제 주가의 흐름에 이제 상관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팁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장님이 네. 계속 강조하시는 건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 중심의 실적. 투자법인데 수익률이 제일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종목이 주가가 많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실적이 많이 나는 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네. 그 실적이 지속성이 있는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고 네. 그 종목들이 근데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주가는 별로 안 뛴 거. 그게 싼 거죠. 네. 그런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좋은 종목을 일단 싸게 골라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되게 푸근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제 목소리 톤도 푸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푸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렇게 주식하는 말하면 사람들 맨날 핸드폰에서 거의 그러니까 뭐 그건 바보짓이라고요. 막 불안해가지고 보잖아요. 네. 아니 좋은 종목을 싸게 잘 잡아놨으면 나를 못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 자기가 근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게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공부가 안 돼 있고 네, 경험도 없고. 예, 주식 그 회사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해 놓으니까 네. 계속 시세판을 들여다보면서 네. 이제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지. 네. 잘 알고 투자하면 이건 마음이 푸근해요. 마음이 푸근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 애들 계좌에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물론 뭐 중간에 이제 한두 종목 잠깐 바꾼 건 있지만 그걸 네. 제외하고는 손을 거의 안 댔다고요. 몇 년 동안요? 아니 지난해 해서 한 지난해. 10개월 만에 지금 수익률이 65%라는 거죠. 67%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두고 안 봐요. 요새 그냥 이게 방송에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났다는 걸 인용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들여다보는 거지. 평소에 안 봐요 그걸. 그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게 네.
푸근한 마음이 푸근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싸게 산 종목을 네. 매도하는 시점은 자, 거기서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어떤 자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로드맵이라는 걸 세워야 됩니다. 투자 로드맵. 할 일이 많네요. 로드맵도 세워야 네. 되고. 네. 아니 근데 네. 연봉 5천만 원 벌려고 250일도 나가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네. 이거 하는데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알았어요. 어떻게 세우면 돼요? 5일 안에 다 해결된다니까. 로드맵 어떻게 만들면 되죠? 로드맵은 네.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네. 아, 이 종목은 향후에 승장 가능성이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향후에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겠고 그 제가 예측할 수 있다고요? 공부를 예측까지는 하면? 아니어도 어림 정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와.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언제까지 뻗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보유해서 최소 목표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3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제가 3배를 자꾸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네. 저는 2배 또는 3배 정도 수익 안 날 거면 대체로 투자 안 해요. 아 진짜? 네. 투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 투기가 아니라 이거 네. 왜 이거 그 투자- 회사의 가치를 잘 알고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아. 자, 근데 여튼 네. 실적 전환주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 흐름이 지속될지 약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일단 6개월은 좀 지켜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지켜보고 좀 더 가져가든지 한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세경 하이테크라는 폴더블 폰 관련한 그런 이제 종목은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반응을 얻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반응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이제 다시 판단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회사들을 이제 쭉 해보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제가 이제 판단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M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M 플러스요? M 플러스. 네. 네. 제가 거론한 종목은 네. 이게 그냥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지 매수를 지금 누르시면 안 추천하는 건 됩니다. 아니에요. 네. 자, 근데 M 플러스라는 회사는 2차 전지의 이제 조립 공정 쪽 장비 업체인데 네. 이 회사의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해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2분기부터 실적이 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네. 이 특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잔고라는 게 쌓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납품 계약을 맺어서 언제까지 이제 이 미리 선주문. 예, 주문을 받아놓은 잔고가 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런 회사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받아서 납품해서 매출로 인식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주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게 다 공시로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계산을 해보면 대략 매출이 이때쯤 이렇게 잡히겠구나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쉽게 어. 사실 실적을 어느 정도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힌트가 있어요. 사실은 찾아보면 많은 네. 경우에. 그래서 지난해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여름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하지 말고 올해 2분기쯤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1분기 지나고 나서 한 뭐 예를 들어 4월, 5월쯤부터 좀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나름 판단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꼭 뭐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올해 초부터 이제 되게 뜨겁게 이제 주식시장을 달궜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은 좀 더 확연히 좋아진 건 올해 2분기부터라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된 거. 주가가 빨리 오를 수 있으니 네. 미리 이제 조금 원래는 올해 한 4월, 5월쯤 사려다가 더 빨리. 1월 초부터 샀죠. 뭐 그런 식의 이제 판단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떤 그런 흐름들을 계속 그쵸, 모니터를 그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물론 이제 엠플러스는 거꾸로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원래 잡힐 게 조금 지연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를 또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지나간 시점에서 다시 이 회사의 실적 또는 실적 성장 가능성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그때마다 다시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판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기준이 되는 투자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운 작업 아닐까 하는 네. 건데 제가 드린 말씀 1, 2년 바짝 하면 1, 2년. 그 다음부터는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M 플러스를 그러면 어느 정도 보유하고 파실 로드맵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원래는
많이 좀 꽤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해진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예를 들면 원래는 한 1억 정도 갖고 있을 걸 지금 비중을 뭐 절반 이하로 줄여 있는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매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한 종목을 언제 딱 사서 한 종목을 누구는 언제 딱 판다 이런 식의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대여섯 종목을 가능하면 담으라고 하거든요. 네. 왜 대여섯 종목이냐 하면 리스크를 일정하게 분산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런데 종목 수가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죠. 계속 모니터링을 네. 못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대여섯 종목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적당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는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 여러 번 저 강의도 해보고 또 그분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 비슷한 네.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종목 정도가 좋은데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한다는 건 살 때 잘 알아보고 투자한다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 아는 걸 업데이트해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거고요. 네. 그 모니터링을 근데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일주일이나 또는 네. 뭐 2, 3주 단위로 좀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올 때는 미리 가능하면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네,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네. 또는 실적이 나오고 나면 왜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지도 다시 물어보고 그런 작업들을 간간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라 5종목을 골고루 잘 담아놨잖아요. 네. 그럼 그 5종목들을 한 달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주기로 네. 중간에 뭐 기사 검색도 좀 해보고 네. 체크해보고 실적 시즌 다가올 때 주담한테 통화해서 뭐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지 물론 실적을 직접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적을 애둘러서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업황이라든지 뭐 계약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물어보시면 네. 대답해줘요. 친절하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알 수가 있는데 주담한테 많은 정보를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를 끌어내시려면 또 그만큼 자기가 스터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네. 왜 스터디라는 말만 나오면 눈을 내리까시지? 솔직히 주담이랑 통화를 한 거를 생각만 해도 여보세요 이후로는 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모르면 그런 거고요. 그쵸, 그쵸. 알고 나면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왠지 그 사람한테 괜히 막 물어봐도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도 들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주담과의 통화도 되게 중요하다. 네, 네. 라는 거. 주담 통화는 저는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판단해 보시고 꼭 매도가 아니라 네. 뭐 아주 정말 심각한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죠. 심각한 경우는 뭐 주담이 전화 예를 안 들면 받을 이런 때.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2차 전지 쪽에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올해 사실은 실적 성장이 꽤 가파르게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회사 코로나 사태로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네. 실적이 되게 실제로 나빠졌고요. 1분기에. 2분기도 저는 나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나빠질 거 어떻게 아냐면 제가 주담이랑 뭐 중간중간에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 이 주담이 보니까 목소리가. 실적이 좋아할 때는 목소리가 되게 밝아지고 실적이 자신이 없으면 막 풀이 죽어서 목소리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측이 돼.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게 계약 지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실적이 나쁠 거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1분기 실적 때 하도 이제 느낌이 안 좋아서 네. 그 이제 주담 통화하고 나서 이제 워낙 확신이 뭐 들었습니다. 좀 자신 없어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실적 나오면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 네. 일단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나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5% 단기적으로 한 15%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한 일주일 만에. 어머. 그래서 저는 15% 떨어진 가격에 다시 주스 담았죠. 왜요? 아니 다시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실적이 진짜 단기적으로 이런 떨어지면 말이 그럼 되게 꾼 같은 시대야.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다시 정리했어요. 왜요? 2분기 실적이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 회사는 크게 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 체크했다가 적정한 매수 시점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유했다가 안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살펴야 돼요. 회사의 상황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사의 상황이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여전히 사람들이 잘 몰라서 주가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좋은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네. 드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바닥에 사서 꼭지점이 딱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 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네. 꼭지점을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가능한 건 뭐냐면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아, 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빨리 좋아지는데 거기도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꽤 잘 올라가 주는데 그러면 중간에 좀 뭐 어떤 이유든 일정하게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네. 조정받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금 세일하는 느낌이네. 왜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네. 어쨌거나 뭐 무슨 이유에서든 매도세가 많아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걸 조정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주가 하락. 네. 근데 예를 들면 SJ그룹 같은 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SJ그룹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회사가 패션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면세점 매출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막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면세점 매출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온라인 채널로 바꿨는데 네. 온라인 채널의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오. 늘어났어요. 오. 그런데 패션 기업들이 요즘 이제 코로나 다시 재확산된다고 그러니까 패션 기업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실적도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SJ그룹은 주가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다고요. 그럼 사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2배로 늘어났어요. 오. 왜냐하면 면세점 수수료는 되게 비싼데 온라인 수수료는 싸요?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팔아도 이익이 좋아진 더 많이 거예요. 남는구나. 근데 이 회사가 했던 패션 기업들 막 도매금으로 떨어지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추가로 하는 거죠. 원래도 갖고 있었지만 오.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네. 어떤 종목은 회사 내용이 좋아졌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어. 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가 10,000원일 때도 샀는데 7,000원으로 떨어졌어. 더 사야죠.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아까 세경 하이테크 이야기한 것처럼 네. 좋다고 샀는데 너무 물론 좋은 거긴 한데 너무 주가가 날아갔어.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뭐 불안하니까 일단은 조금 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놓고 아.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숙달되면 좀 그 계좌 안에 사계절이 담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사계절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 수익이 난 거는 이제 추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그냥 그걸 물론 일부는 현금으로 놔둘 수 있지만 농한기 개념으로 네. 또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일부는 그걸 가지고 새로 발굴한 좋은 종목을 또 사. 싸게 사고 네. 파종하는 거고요. 걔네를 한참 무럭무럭 키워야 되고 또 다시 추수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면 이게 주식 투자가 계속 수익이 나면서 네. 자금 규모가 점점 이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소장님 말씀드리면 아까 4-5 종목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40개 종목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건 한 번에 담겨 있을 때, 아, 한 네. 번에 담겨 있을 때 4-5개가 아니라 한 5개, 많으면 7개까지 가능한데 네. 투자를 하다 보면 보이나? 수익, 다른 것도? 중간에 네. 중간에 수익 실현하거나 네. 하다 보면 2년 안에 거쳐가는 종목은 10개가 넘을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에는 대략 한 5개에서 7개만 갖고 있어라. 그래야 또 모니터링이 늘어났네요. 된다. 5개, 4개에서 5개. 다만 이제 추가로 계속 발굴하는 종목들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추가로 계속 발굴해야 되는 거죠? 네네. 아. 추가로 발굴하고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예를 들어서 한 20%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 발굴한 종목은 향후에 한 2년 안에 뭐 한 2배, 3배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오를 만큼 웬만큼 올랐으니 내가 뭐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네.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얘로 이제 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다시 이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돼야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끝이 그러니까, 없네요. 예, 공부라는 게. 아니 공부라는 게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네. 투자라는 게 그냥 한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그냥 아니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이게 투자가 아니라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매수 비중을 늘릴 건지 축소할 건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지만 뭐
손실을 뭐 이렇게 손절을 할 건지 또는 수익 실현을 할 건지 네. 또는 완전히 정리할 건지 네. 또는 뭐 정리했다가 다시 시점을 봐서 다시 재매수할 건지 네. 이런 판단들을 계속 해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능한 작업인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터디 회원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정말 근데 대단하신 분들. 아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네, 말씀하신 그게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 2년 동안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 대략 1년 중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스터디를 하시면 된다. 그 풀타임으로 내라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모아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이 주식 투자에 관심 갖고 신경 쓰는 시간에 1년에 열흘 또는 뭐 한 2, 3주 정도만 돼도 네.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단타 매매한답시고 차트 보고 있고 맨날 모니터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그게 훨씬 시간 많이 쓰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뭐 하여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매도 시점. 예, 네. 다음 4부에서 또 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